2교시가 앞에 있는 시간에 자료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똑같이 울릉도까지 가는데 뒤에 있는 거는 사실 법의의식과 의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연결식, 그 다음에 답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집을 보셔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의 포인트는 사실은 2교시 때 사례 관련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단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떻게 문안을 짜고 어떤 체크를 하고 어떻게 가장 실무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2교시 시간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사기획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록 자료, 요거를 좀 잘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행사 구조파 어떤 행사냐, 그 다음에 준비가 실행입니다.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 다음에 전년도 자료를 검토해. 항상 모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걸 보면 작년에 얼마 왔지? 작년에 얼마 들였지? 똑같은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 무슨 행사 할 때 작년에 우리가 1,000만 원 했지? 올해는 얼마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사례와 관련되어 있는 거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집의 64페이지입니다. 사료와 자료입니다. 행사 기획의 자료 중요성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2교시 들어가니까 하품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료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혼자, 그 다음에 행사 구조 파악하고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옆에 자료집을 보면 기회가 있는 품목과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품목, 그 다음에 물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협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사후관리 관련 대외 협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기타 이런 식으로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리스트는 세세하게 짜야지도 해야 되죠. 그래서 행사, 항목, 그 다음에 수량, 설치, 상세 내역 이런 표, 누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중에 행사 작성 누가 할 거냐, 그러면 이 책임자 되신 분들은 체크리스트만 보고 이건 얘가 하는 거고 얘가 이거 하는 거고, 물론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실무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체크리스트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는 얘기해 뭐냐면 업무 분장, 그 다음에 행사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반드시 구성표를 반드시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짜는 것이 요령이다. 이렇게 말씀은 좀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챕터 체크리스트 다음에 보는 건 뭐냐면 공간 구성입니다. 공간 구성. 그러니까 공간 구성이라는 것은 행사장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행사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실내 공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외 공간이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실내 공간은 안정성이잖아요. 안정성. 그러니까 대신에 실내 공간에는 사실은 또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실내 공간에서는 날씨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또 장점으로는 집중력이 있죠. 집중력.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대부분 협소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이나 대관료나 우리 절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대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비싼 편입니다. 요새 같은 경우. 그렇지만 집중력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뢰가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파일 우리가 법회를 할 때 각 사찰별로 법당에서 하지만 법당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내와 실외 공간을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우리 절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중간에 어떤 장소에 어떻게 의자를 놓고 어떻게 사람이 잘 들어가게끔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게 하는 거에 대한 공간 구성에 관련되어 있는 걸 고민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행사 관련되어 있는 거는 딱 가면 제일 중요한 걸 뭐냐면 현장 답사부터 먼저 해요. 현장 답사에 어떻게 몇 명이 어떻게 어떤 구성으로, 그러니까 그 행사라는 거와 축제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딱 정해졌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들어와서 앉든지 쓰든지 뭐하든지 행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까지 연결된 거잖아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공간 구성에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보면 장소 선정 뭐 여러 가지가 그거 보고 진행을 좀 하는 걸로 진행되어 있는데, 요새는 이제 그 단위적인 사찰이나 단위적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법화종에서 막 말하는 우리 단위적인 그냥 우리 돈 주고 우리가 그냥 하는 거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대인원이 1000명 이상이나 넘거나 이러면 다 안전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대면 시나 군이나 시골에서 보고를 뭐 980명, 뭐 890명, 뭐 1000명이 오든 2000명이 오든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1000명이 넘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비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예비 확률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것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을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 식순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식순 관련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료집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를 보면 식순이라는 거가 그 행사의 진행을 하려는 순입니다. 식순과 콘티라는 개념하고 조금 다른데요. 식순 관련되어 있는 건 필요한 요소만 단순하게 구성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가 필요한 부분들은 식순은 뭐냐면 리프렛이나 팜플렛이나 뭐 이런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여기에 그 식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의전, 홍보 자료로 많이 사용해요. 의전에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 부분 식순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법회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할 때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나 오시고 군수가 온다 그러면 식순은 언제고요. 그 다음에 그 군수님이 언제 어느 순서에 가냐, 이거 다 공무원들이 체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에서 식순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행사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내용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분에 대한 샘플링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는 KBS와 제가 96년인가요? 95년 정도네. KBS 서울 초파에는 조계사에서 생방을 하는 게 10시 하는 거를 제가 지금 30년 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생방을. 근데 거기 기본적인 틀에서 이렇게 한번 짜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것이 이제 종단과 그 다음에 타종단과 다른 점인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종단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일식 순서 관련되는 도량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육법공양, 명종명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등단이라는 게 이제 원장 스님이나 종정계야나 종정스님이나 그 원장 스님한테 등단해서 오는 거고, 그 계획, 그 다음에 의식 관련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종단 이쪽도 조계종 같은 경우는 이제 관불 그렇게 하고 마정수기, 그 다음에 이제 합창단이 계실 때는 이제 의식할 때 참불가, 그 다음에 이제 의식적인 거.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채태는 뭐냐면 헌등, 헌촉, 헌양, 헌다, 헌미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그 종단 그거 하느냐면 여기 오시는 VIP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역할들이 없어요. 역할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는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 신도회장과 그 다음에 군수가 온다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뭐 헌등을 하거나 부처님 오신다니까 헌등을 하거나 뭐 허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웃 종교 관련돼 있는 오라에서 이렇게 이제 쭉 해서 뭐 축원, 그 다음에 봉축사, 축사, 청법계 입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한번 했으니까 여러분이 쓰시고 하고 할 때는 물론 종단에서 법 규정이 규칙이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이게 짜거나 뭐 할 때는 한번 그 첩조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번에 관련되어 있는 건 이제 콘티입니다. 콘티. 자, 콘티와 식수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콘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태프들이나 진행하는 사람들이나 실무자가 보고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콘티는 제일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시간,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 부분에 없지만 실무자는 가장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에 뭐 예를 들어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이거는 콘티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콘티 같은 경우는 아주 자세하게 실무자까지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에 준비물, 뭐 그 다음에 음향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콘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콘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놨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이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우리 저 행정관님한테 말씀하시면 이런 유형에 관련되는 UHC나 이런 거를 제가 드리면 그 지워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쓰실 때 쓰시고 그러면 이것도 파일 만들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협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식순 뭐 이렇게 사례와 요 관련되어 있는 문안 그 다음에 식순 짜고 막 하는 것들은 데이터별로 제가 그러니까 집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콘티가 가장 원고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한다 하고 한번 샘플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콘티 같은 거는 샘플은 뭐 연등에 관련된 거, 일반 음악회 관련된 있는 거 이렇게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를 보시면 추대법회 이런 그 콘티 같은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시간, 초수, 분량 20초,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좀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추대법회는 진행을 했었고, 물론 이 자료가 결론적으로 자료가 기본적으로다가 이 자료가 명쾌한 답은 아닙니다. 명쾌한 답은 아닌데 이거를 계속해서 만들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참조해서 쓰시면 될 거라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대법회 그 다음에 73페이지 정도 보시면 연결식 콘티 관련되는 거, 물론 이제 연결식 관련되는 거는 연결식과 답이 관련되는 게 조금 뭐라 그러나 되게 조금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거 조계종 관련돼 있는 거나 이런 데는 요게 기본 포맷으로 그러니까 조계종이나 이런 걸 예를 들어 죄송한데 거기는 이제 종단장이 있고 종단장은 이제 종정예하나 그 다음에 총무원장을 지내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종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원로원이 되시거나 이런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번에 원로장. 그래서 요번에 금산사에서 했었던 도영스님 같은 경우는 좀 며칠 전에 했었던 거는 그냥 그 원로의장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원로의장과 콘티는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한번 사례를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추진 일정표입니다. 추진 일정표는 이 추진 일정표는 실무자나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드는 책임자나 이걸 결정하는 부분들의 분은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일정표입니다. 이게 한눈에 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 하는 사람들은 일정에 관련되는 메모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체크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시는 책임자는
이 일정표 관련되어 있는 거는 정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까지 쫙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면 월요일 날은 예를 들어서 뭐뭐뭐뭐 그 다음에 무엇을 이거를 스님들이나 이걸 책임을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실무 되신 분한테 야 이거 요번에 초청장 보내기로 했는데 보냈어? 그러면 예 이렇게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기에 관련되어 있는 게 강의 같은 경우가 야, 다 하는 거 가지고 떠드냐 다 하는 거 떠드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을 계속 묻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예, 굉장히 일을 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책임자나 실무자가 잘못 체크하고 잘못하며 할수록 모든 거기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군수가 오게 되는데 군수가 10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그 체크 안 했으면 군수 쪽에서 전화가 오고 야 우리 그 군수님 몇 시까지 갑니까? 이러면 이거 실무자로서는 우리 절에 계시거나 우리 종단에 계신 사람은 실무자는 이거 얘가 아니죠. 왜냐하면 군수님은 예를 들어서 이 행사에 원장님이 오시는 시간과 그러니까 아까 여기 그 제가 강의하러 오기 전에 딱 해서 총무부장 스님 딱 하시는 게 원장 스님 몇 시에 오시고 하고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시고 그거는 총무부장으로서 자기 소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부장 스님이니까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에서는 어떻든 정확하게 문서화되고 그거에 대해 체크할 거고 그 다음에 일정표를 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실무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총무부장 선생님께서 이제 뭐 말씀해 주시면 뭐 전체적으로 일정표 그다음에 콘티 식수 짜는 거 문안 짜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거 그것과에 대한 이건 강의 자료니까 이제 어떻게 변환해서 쓸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필요하다면 종단에 말씀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 때까지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그게 법칙은 아니지만 활용해서 쓰시면 그래도 워드치고 불편하게 갖다 붙이고 이럴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스님이 가셔서 강의 듣고 한번 콘티 한번 짜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공부하는 게 뭐냐면 공부도 그렇잖아요. 물론 스타일대로 이렇게 쳐다보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 좋아서 A는 B다, B는 C다, C 플러스 뭐다 딱 이렇게 보면 가서 시험 보면 맞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메모하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힘든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사서스님들이에요. 사서스님들이나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 중에 부분은 뭐냐면 비서들이에요. 일정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한 개만 놓치면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거 야 너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안 뻗어 적었으면 그냥 박살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요새 스님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까먹어요. 뒤돌아서는 까먹고 뒤돌아서는 까먹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것 꺼내서 제일 중요하고 내가 왜 법문을 해야 되는 몇 시간 날 진짜 중요한 거 빼놓고 나머지 들어갔다 오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비서나 사서한테 얘기 잘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순간순간 딱 얘기를 해버리면 사서는 막 받아 적든지 하나 해가지고 그거 일정에 대해서 사서나 또 예를 들어 비서 중에 그리고 실무자 중에 능력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예상치 못하는 뭐 예를 들어 스님들이나 스님들이나 말씀하는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야 내가 내일 2시에 뭐가 있지? 이 얘기보다 딱 스님대에서 뭐 공양을 나오시면 2시에 어디 지금 방문하셔야 되는데 스님 이 비서와 사서와 그냥 밥 먹고 있다가 야 나 너 몇 시에 가야 되냐? 그러면 예 잠깐만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업무 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하고 스님들 그런 내용들을 짜거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초진일평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담이지만 저번에 이제 총무부장 스님하고 지방수 오셔가지고 연수를 받으면서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올해 연수를 좀 부파적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수락을 하고 이제 했는데 저도 그래서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불교 쪽에 관련된 행사 진행하고 축제 활동 막 이런 일을 하면 나도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서원을 지금 한 게 뭐냐면 그런 행사 기획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자. 백서처럼
그러면 문화는 이렇게 짜고 그다음에 일정표를 이렇게 짜고 뭐 이렇게 짜자 하는 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이 책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까 실무자 되신 분하고 완성이 되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뭐 그 가서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서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식수까지는 해요. 그런데 문안을 짜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나 발언문을 짜거나 봉축사를 짜거나 기원문을 짜거나 뭘 짤 때 어차피 글을 못 쓰고 말하면 막막하거든요. 그럼 작년 대부분 선생님 어떻게 짜세요? 그냥 작년에 있었던 거 딱 보고 이렇게 많이 짜잖아요. 근데 이것도 요령이 많이 글쓰기도 요령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세 줄은 한 줄에서 세 줄은 그냥 인사해요. 그럼 계절별로 하잖아요. 봄이면 꽃이 만발한 문빈이 동산에서 아주 기본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 뭐세요? 왜 오세요? 오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잖아요. 참 좋은 80점을 맞아서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줄 가면 문안이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넘버 1이 되시는 부분에 그럼 그동안 이렇게 와주신 분 누구 군수님께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올해 1,000,000원 줬는데 군수님께서 내서 이렇게 여법하게 하려고 하시니까 군수님 내년에는 2,000,000원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사회적 요새 어른들이 하시는 멘트 중에 하나예요. 그건 정적 어른이 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원장님이랑 총무부장 선생님이 하셔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담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76페이지로 가면 사회자 원고입니다. 자, 사회자 원고는 행사할 때 이게 사회자 원고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를 잘 볼 수 있고 우리 종단이나 우리 절에서 우리 여기에서 잘할 수 있고 하시는 분들을 그 업무를 맡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자는 항상 변동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사회자는 사회자 원고를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사회자 원고 중에 유일하게 순간순간 많이 바뀌는 부분이 뭘까요? 그거는 내빈속이에요. 왜 내빈속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철저적으로 내가 아는 건데 제가 먼저 얘기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군수가 예를 들어서 군수가 더 우회고 그 다음에 맨날 학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군수님을 먼저 소개해야 돼, 국회의원을 소개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계속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스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관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내빈속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보다 더 어리거나 나보다 직계가 어린 애가 먼저 가고 내가 늦게 가게 되면 이거는 우리 종단에서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문제지만 타 종단에 오나 군에 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침해되는 얘기. 그러면 이 내빈속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관 쪽이나 이런 거는 너무 그쪽 측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내빈속에 관련되어 있는 건 끝까지 마지막에 쪽지로 들어가고 쪽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실수 안 하는 것을 이상하고 내빈 소개하고 끝나서 내빈 소개할 때는 웬만한 법회, 웬만한 생방 아닌 이상은 스님들 다시 하죠. 늦게 오셨으니까 누구누구께서 오셨습니다. 그거는 철저할 정도로 사회자가 애드립으로다가 잘 정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 원고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전체를 포함하고 사회자 따라서 모든 스텝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음향하는 사람이나 뭐 거기에서 진행하거나 그 다음에 상장 전달하는 사람이나 도움이나 모든 사람이 사회자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자 원고는 진행이 된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78페이지를 보면 굳이 78페이지 관련되어 있는 거 보면 위쪽에 보면 78페이지 관련되어 있는 거를 왜 이거를 보냐면 사회자가 전체적인 흐름을 알으라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등에 관련된 샘플로 했는데 왜냐면 우리 신도분들은 어디 무슨 동단 여기 등대 이렇게 앉아 있고 출연하는 사람들 봉헌사 여쪽은 여기 이렇게 있고 한 거를 사회자가 알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런 것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자 원고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뭐냐면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보면 제작물입니다. 제작물 관련된 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현수막, 그 다음에 초점장, 그 다음에 포스터, 웨이플렛, 이게 기본적으로 4개 정도는 많이 가잖아요. 행사할 때는. 자, 그걸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아까 뒤에 계시니까 또 지루할 것 같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쇼츠 그 현수막 되는 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내는 거 관련되어 있는 거를 한번 했습니다. 좀 아저씨가 나왔으니까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매듭만 하나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매듭을 손가락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매듭 하나 집어넣고 이걸 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여기로 감고 이게 내려오니까 안 되니까 이쪽 위로 가가지고 구조로 해서 이렇게 당겨버려가지고 당기면 내려올 일이 없잖아요. 여기서 당겨가지고 아까처럼 여기 지금 당기가지고 자, 그러면 현수막이 평평하게 당겨집니다.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걸 보여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현수막이라는 거는 다 하고 이해가 되시니까 현수막에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소사님 시키고 그러면 다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현수막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막 우르르 해서 현수막이 기본적으로 보면 타이틀, 그 다음에 언제, 장소가 어디, 그 다음에 날짜가 며칠부터 며칠, 기본적으로 누가, 이거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딱 현수막을 맺는데 도르베라가 멜 줄 모르니까 대충 누구니까 울굴 하고 야 저거 4월 28일 날 해야 4월 18일 했냐 막 이런 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여드렸던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현수막이라는 거 매는 것도 스님 나중에 한번 일부러 한번 해보세요. 딱 이러고서 그 한번 쭉 보고서 배우셔서 딱 하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초상을 해놓고 쭈글쭈글해서 야 일로 와봐 이렇게 매는 거야. 이러면 또 스님에 대한 경계식 이게 또 엄청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수막 관련되어 있는 거는 좀 세련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디자인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항상 다르죠. 입장에서 보면 내가 현수막을 봤을 때는 가치 기준치가 정확하게 틀려요. 왜냐면 나는 저 현수막이 빨갛고 그 다음에 시뻘겋고 그 다음에 하얘가지고 뭐냐면 딱 보니까 날짜가 딱 잡히고 야 우리 어디에서 딱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기 생각에 계신 분들 있지만 지금 옆에 보시면 이게 현수막이 딱 있잖아요. 딱 현수막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관련돼 있는 이렇게 단청 딱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내용이 없어. 딱 그러면 단청하면 야 그래 우리 불교구나 뭐 이런 생각에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미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또 한 번 또 부장선생님한테 좀 말씀드리면 되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거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면 안 들어가지만 우리 폭파정만 갖고 있는 단청이나 몇 가지 10개 미만으로 만들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이 통일되고 현수막이 저 우리 종단에서 하는 거야. 저거 우리 세련됐네. 근데 어딜 가서 지금 이렇게 가면 저 해병대하고 뭐가 달라?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해병대는 해병대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런처럼 중요하게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세련되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이렇게 이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샘플일 뿐이고 이거 해마다 바뀌어요. 근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제 컨셉이 아까 말했듯이 그냥 간단해. 기본적으로 정리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우리 거 같은 경우 한 해에 한 개 두 개만 개발을 해도 10년이면 10개고 20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폭파종만의 독특한 컨셉과 특성만 가지고 있는 거에서 작은 하나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변화는 된다. 무조건 된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거 인터넷에서 받아서 저기 업체에서 연수원에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 얘기하면은 실무자분 행정관님한테 한 소리 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종단에 관련되는 종단 애동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이렇게 강의하면 이렇게 안 들어올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그래서 현수막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많이. 근데 이 얘기 사례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많은 그 뭐냐면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간단한 것도 잊어먹지 말아요. 그러니까 옛날 말이 그거 있잖아요. 명언은 항상 그리고 항상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청장 관련돼 있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샘플이고 저번에 뭐 종단협에서 했던 작년에 대통령 모시고 했던 이런 내용들인데 마찬가지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컨셉. 그러니까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 컨셉이 뭐야? 대통령 모시고 그냥 우리 저기 불교 법회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 앞에 있는 타이틀이고 이런 식으로 좀 짜면 언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작물이라는 관련된 거는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냐 이거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진리가 가까이 있는데 자꾸 잊어먹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포스터는 뭐겠어요? 포스터 관련되는 건 한 종이 안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행사가 이미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플렛이라는 부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리플렛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모든 부분들이 식순, 순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 그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른들이나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참여하신 분이나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이 리플렛을 만들거나 안 만들건 중요치가 않아요. 하지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그 리플렛에 관련되어 있는 건 모든 오늘의 행사, 오늘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 인쇄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리플렛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 홍보물이다. 지금은 비디오 시대이기 때문에 비디오 관련되어 있는 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스타,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모든 부분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단에서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게 되면 저도 제 인당이 되고 막 죄송한데요. 하고 되니까 이게 핸드폰이나 어째서 이게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두려웠는데 뭐냐면 요만큼 해보고 조금씩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인스타 관련된 있는 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유튜브하고 하고 총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모바일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물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그런데 네가 한번 떠들면 뭐해? 이거 받아들이는 분들이 보살님들이 나 이거 드셔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걸음을 뛰고 뛰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인복지나 여기에도 그거 핸드폰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교육을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단이나 아니면 우리 사찰에서 총 된다 그러면 보살님한테 초하루 법회가 됐든 누가 법회 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다가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보시는 방법, 간단한 방법으로 5분 10분 안에 딱 가르쳐 드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컨텐츠를 조금씩 고민하고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홍보물 관련된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챕터로 보도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 관련된 있는 것들은 자료로 쭉 정리가 있어요. 이거 보도자료 관련되는 거는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렇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는 그냥 문건으로 시간이 없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96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장례 관련돼 있는 종단장 관련돼 있는 보도자료가 있는 샘플을 한번 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나만식해서 해주시면 자료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안자료 아까 98페이지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봉축사 샘플을 한번 올렸습니다. 봉축사. 그러면 봉축사는 1년에 한 번 꼭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앞에 관련되어 있는 의미 관련되어 있는 것들, 봉축사,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다른 문구가 또 있죠. 예. 발언문 관련된, 그러니까 특성이 있는 거죠. 특성. 그러니까 100페이지와 그 다음에 97페이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내용은 틀리지만 문안을 만들거나 문안 구성이나 형태는 비슷하다. 그런 거죠. 아니 패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제일 102페이지 가시면 그럴 것 같아요.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원장 선생님 오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1교시 때 우리가 빡빡 터지면서 좀 했는데 2교시에 조금 지리가 좀 길어가지고 좀 빨리 가다 보니까 좀 빨리 말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102페이지 이게 또 중요한 부분들을 자료를 한번 넣었는데요. 모든 행사를 하거나 모든 거를 할 때는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놔야지 다음에 오시는 실무자나 다음에서 하시는 거 내가 했어도 내가 작년에 했어도 뒤돌아서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구를 안 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상 보고서부터 해서 쭉 한번 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5페이지 관련되어 있는 거는 기타 자료 중에 다미자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되어 있는 것도 중단에 맞춰서 하고 계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필요 없으시면 105페이지 관련되어 있는 거는 한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간 정도의 지금 말씀을 좀 올렸습니다.